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원책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독후감은 하창수 장편소설 사랑을 그리다입니다. 네, 하창수 장편소설 사랑을 그리다. 청색종이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치마 밖으로 버선코만 살짝 나오게 해봐. 상투를 틀었으나 얼굴이 아직 어린 티가 다 가시지 않은 젊은 남자가 댕기머리 처녀를 연습지에 그리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하창수 장편소설 사랑을 그리다의 도입부입니다. 댕기머리 처녀는 백부의 딸 성희이고 젊은 남자 상현이 그리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드러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사랑을 향한 젊은 상현의 광기가 조금씩 더해갑니다. 상현이 그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춘화,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의 정사를 화선지에 담으려는 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이거나 그 너머에 무엇이죠.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냐는 매형의 질문에 상현은 눈을 좀 크게 떴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조선시대에 누드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됐지요. 우연한 기회에 김홍도나 신윤복의 춘하를 몇 점 본 적이 있었고 김삿간 문학관에서 농짙은 글귀를 읽은 적이 있지만 글씨를 읽거나 그림을 보는 것이 그저 전부였을 뿐, 아니 오히려 동행한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외면했던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상현의 광기를 매형인 박호민이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 윤씨 또한 의도적 방관자입니다. 윤씨는 어린 날 수없이 많은 것을 읽고 다양한 것들을 접했기에 춘하를 그리겠다는 남편 상현의 말에 서방님은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라고 답하는 여인이었죠. 아이도 하나 없이 살며 훗날 남편이 고향을 떠날 때 자신도 떠날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매형의 소개로 기방에 들어가는 상현. 그곳에서 상현은 400여 장의 습작을 그려냅니다. 물론 기녀를 상대로 젊은 남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춘하의 모델이 된 기방의 여인은 상현을 도깨비라고 평합니다. 상현의 천재성과 광기를 정확하게 알아낸 결과였죠. 달포가령 기방에 있는 동안 상현은 큰아버지가 마련한 출세의 기회, 이를테면 세자와 친구가 될 기회도 저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고한 꾸짖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상현,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자와 친구가 되라는 백부의 제안은 딸 성희를 세자빈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음을 간파했고 상현은 자신을 매개로 성희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슴속에는 댕기머리 소녀 성희로 가득 찼죠. 그러나 성현이 나타나지 않았음으로써 성희는 더 쉽게 더 가깝게 세자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방랑자가 된 상현의 무대는 중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오직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만 매듭짓지는 않았습니다. 냉담한 어머니의 사랑, 아내의 통찰력에 대하여도 잘 나타내고 있었죠. 가슴 속에 묻어둔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아내의 그윽한 눈, 그녀에 대한 미안함, 업도와 금기, 상현은 욕망을 초월하는 몰입의 경지를 말하지만 환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춘하를 추잡한 남녀 상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소설의 마지막은 매형 박호민이 상현에게 고국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만 상현은 그러지요 라고 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새 봄이 오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는 소녀로 남은 그녀의 안부만을 궁금해할 뿐입니다.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문장으로 쓰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 소설이 진실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림을 의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창수 소설가는 1987년 문예중앙으로 문단을 나와 1991년 장편소설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로 한국일보 문학상, 2017년 철길 위의 소설가로 현진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장편소설 젊은 날은 없다 등 지은 책도 많으신데 발간하신 책만큼 번역서도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도 강원책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